이제 여러분들께서 맹자 공부하시려고 불언천리하고 오셨어요. 불언천리.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 오신 겁니다. 불언천리라는 말이 맨 처음에 이 맹자 보면서 보게 되는 글귀가 되겠어요. 불언천리. 맹자가 불언천리하고 양해왕을 만나러 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 왔는가 하면 당시에 전국시대에 패도정치, 부국강병, 이익 뭐 이런 것에 다 관념이 쏠려 있을 때에 맹자가 도덕적인 이상정치, 인의의 정치, 왕도정치 그런 것을 제후들한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불언천리하고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대목을 처음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양해왕편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양해왕을 만나게 되는데 우선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죠. 맹자 견 양해왕 하신데 왕왈 수 불언천리래 하시니 역 장유일이 오구코이까. 네, 여기에 불언천리 이런 말 나왔죠. 그 다음에 맹자대왈 왕은 하필왈이 있고 여규인의 이의니이다.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원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요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읽기로 하고 거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맹자 견 양해왕 하신데 왕활 수 불언천리 래 하시니 역 장유일이 오구코이까.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대화체죠.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어요. 그런 환경에서 왕이 맹자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맹자가 대답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문답식으로 맹자는 되어 있어요. 양나라 해왕이다. 또 이제 조금 지나면 제나라 선왕, 제선왕을 만나게 되는 것도 나오는데 아주 맹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제후들이죠. 이 양나라 해왕과 이 제나라 선왕이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제나라 선왕을 먼저 만나요. 맹자가. 그리고 이때 이 수 불언천리래 하시니 하면서 양해왕으로부터 말을 듣게 되는 이때는 맹자가 한 53살일 것이다. BC 320년일 것이다. 이제 이런 추측이 있죠. 여기에. 그래서 제선왕을 먼저 보게 되지만 양해왕을 만난 이 대목이 맹자의 처음을 장식하게 되는데 이 처음에 이 의미가 노인되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째서 이 부분이 가장 맨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맹자. 논어도 대부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선 시간적인 그 위치, 맹자가 시간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050년, 물론 서기 전이죠. 이때가 주나라 문왕, 무왕에서 주나라 건국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라, 은나라를 이어서 천자국인 주나라가 등장을 하고 이 주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 망하게 됩니까? 진나라 시황한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221년이에요. 서기전 221년. 이 사이에 공자도 있었고 맹자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세분화 시켜보면은 우리가 서주 시대다, 동주 시대다 이렇게 또 주나라 시기를 서주, 동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서주다, 동주다라는 것은 도읍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처음에 도읍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이 도읍을 동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그걸 분기점으로 이때가 771년이에요. 이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앞에는 이 도성이 더 서쪽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명칭은 호경이라고 하고 이 동쪽으로 옮긴 명칭은 나급이 되겠는데
이거는 현재의 삼서성 서안이 되겠고, 나중에 지금 명칭이 서안이지만 장안이죠. 그래서 여러 왕조가 거기를 수도로다가 삼고 있는 아주 그 역사적인 도시이죠. 그 서주 시절에는 호경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 위치 이렇게 일치하진 않고 반경 얼마 정도 언저리가 돼요. 다 서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동쪽으로 좀 이동이 된 것이 현재의 낙양, 하남선 낙양, 이게 나급이에요. 이렇게 이대로 수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밀려서 가게 된 꼴이 되는 거예요. 혼란식이죠. 여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앞에가 서주, 뒤에가 동주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복잡한 거예요. 여기가 중간을 끊어서 453년에 당시에 이 강대국인 진나라가 그러니까 제후국이죠. 주나라가 천자국이니까 여기서부터 망할 때 여기까지는 다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는 천자국 주나라예요. 주나라 그리고 왕이 통치를 하는 거지요. 힘이 있든 없든지 간에 형식성으로는 주나라가 망한 여기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 강한 진나라가 내분이 일어나요. 제후 나라에서 으뜸이 후지만 그 밑에의 대부들이 위치를 하게 되는 후 밑에 대부가 되는데 진나라의 6 대부가 서로 각축을 벌이죠. 거기서 결국 남게 된 대부가 한위조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위조가 이 한위조가 처음에는 대부는 가가 단위이기 때문에 국가할 때 집가자 가가 단위이기 때문에 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씨, 위씨, 조씨 즉 한대부, 위대부, 조대부 이런 등급에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싸우다가 서로 진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셋이서 그것을 결국은 어느 한쪽이 이기는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셋이서 진나라를 3분하는 결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진나라가 갈라져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되는 것을 삼진, 석삼자 삼진이라고 하는데 이 삼진, 그러니까 분열된 삼진이 453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거길 분기점으로 해서 앞이 춘추시대가 되고 뒤가 전국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전국시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주시대, 동주시대 이렇게 갈라졌을 때 동주시대의 앞부분이 춘추시대, 뒤가 전국시대. 이러한 명칭은 춘추라는 역사책을 근거로 이 시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학명을 춘추라고 붙인 것이고 여기는 전국책이라고 책략에 책자 써서 그 기록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시대라고 붙여진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라고 보통 넉자를 붙여서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앞이 춘추시대, 뒤가 전국시대 이렇게 되는 거죠. 전국시대가 끝나는 것이 이제 진시황이 통일. 마지막으로 전국시대 그 제후국 중에서 제나라가 제선왕하는 그 제나라가 진시황한테 멸망되면서 전국시대는 끝나요. 그리고 통일 국가 진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왕조로 보면은 주나라 다음에 진나라, 그 다음에 한고조, 한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진한 이런 시대로 도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이 요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되는데 공자는 이 시절에 살았죠. 맹자는 이 시절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맹자의 시간적 배경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이 서주시대하고 동주시대하고 비교해 볼 때 이때가 더 질서 있고 체계 있고 뭐 이렇겠죠. 여기가. 이때는 더 혼란하고 그렇겠죠. 당연히.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비교해 볼 때도 이 말기가 더더욱 문란하고
하극상이 벌어지고 뭐 힘을 위주로 하게 되고 이 춘추 시대보다도 전국 시대가 더더욱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자보다 맹자는 더 힘들게 산 거예요. 공자의 경우에는 공자는 551년 혹은 552년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부터 479년까지, 맹자는 372부터 289년까지 생몰연대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자가 죽고 나서 한 약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맹자라는 인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시기가 공자는 춘추시대, 맹자는 전국시대 이렇게 돼요. 맹자 전국시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은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3분된 시기부터 전국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랬죠. 지금 맹자가 처음에 이 지금 양해왕 만난 부분이 나왔는데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양나라가 여기에 위나라예요. 여기에 위나라예요. 전국 초기에는 이 위나라가 가장 강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츰 그 강성도가 제선왕이 있는 제나라 쪽으로 옮겨지고, 그러나 결국은 진나라에 망하게 되죠. 춘추 시대는 뭐 수백의 나라로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잘라지고 약육강식 역시 춘추 시대부터 그랬었지만, 그래도 춘추 시대에는 아직도 신의와 도덕이 있다 이렇게들 평해요. 전국 시대에 비해서. 그러나 전국 시대에 오는 것이 많이 와해가 되고 거의 다시 중흥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면서 망하게 돼요. 그럴 때에 이 맹자가 도덕 정치를 운운하면서 이 제후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불언천리하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황. 그래서 맹자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했는가 이런 것을 맹자 전평을론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 양해왕 이 상하편에 그 많은 것들이 쏟아져 있어요. 더구나 지금 보는 1편에서 그런 그 맹자가 그렇게 다니면서 제후들을 만나는 그 시절의 사명으로 여겼던 그런 것을 이 한 편에 우선 종합적으로 보고 또 차츰차츰 그거를 세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 그렇게 서술 방식이 그렇게 돼요. 한문은 이 먼저 크게 제시를 해놓고 차츰차츰 그게 풀어가는 식의 서술 방식이 보통 흔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시대적으로는 전국 시대가 되겠고, 이런 혼란 시기가 되는데, 춘추 시대는 그렇게 나라들이 많이 조각이 났지만 결국은 5패라 그래서 그 중에서 5패자가 대표적으로 군림을 하게 되고, 그래서 5패라는 말은 춘추라는 말하고 바꿨을 수도 있어요. 5패 시절이다 그러면 춘추 시대라고 바꿨을 수도 있어요. 이 전국 시대로 오면은 이 5가 아니라 7웅, 자웅을 겨루다 그럴 때 이 웅을 써서 칠웅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칠웅 시대에 접해서 맹자의 활약을 보게 되는데, 칠웅이란 어쨌든 제후국 7개가 되는 건데, 가장 이 중국 여기가 이제 한반도고 이게 중국이라고 치면은 중국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위치는 진시황 할 때의 진나라죠. 여기가 진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동성 동쪽에 있는,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는 제나라죠. 일단 위치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라는 연나라예요. 연나라 서울이 북경. 그래서 거기가 연경이었죠. 그 일대가 그러니까 연나라가 되는 것이고, 남쪽으로는 양자강 일대로 해서 이 남쪽으로는 초나라. 그러니까 이 사방을 보면은 가장 서쪽 끝에 진나라요, 동쪽 끝에 제나라요, 북쪽에 연나라요, 여기 남쪽으로는 초나라요. 이게 이제 정해진 위치가 되겠어요. 이 위치에서 지금 4개의 나라가 나오고, 이제 3개가 빠졌죠. 그럼 칠흥이라 그러면 그 3개의 나라는 이 북판에 중원에 있게 되는데, 여기 일대가 본래는 진나라였거든요.
여기가 이 전체가 진나라였어요. 가장 비옥하죠, 여기가. 황하유역 끼고 있고 가장 비옥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대부들이 많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력을 갖추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진나라가 3분이 됐는데 요 진나라가 3분이 된 그 나라가 한위조라 그랬는데 밑에서부터 조나라가 제일 꼭대기예요. 위치가 조가 제일 위가 되고 대체로 이제 이렇게 한위조해서 세 나라가 있고 동서남북 사방 끝으로는 이제 이런 위치가 되어 있는 일곱 나라가 존재했던 자웅을 겨루었던 이 시절이 그러니까 전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국시대. 그런데 전국시대 초창기에는 위나라가 가장 힘이 셌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위나라가 수도가 대량이기 때문에 별칭으로 양나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나라 해왕인데 양나라 해왕이 됐죠. 양해왕이죠. 지금 양해왕을 맹자가 만난 그 양해왕이 위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위나라 해왕인데 별칭으로 양나라라고 써서 양해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처음에는 가장 강성했어요. 그 위나라가. 그리고 이 양해왕은 그 할아버지를 아주 잘 둔 인물이에요. 양해왕, 즉 위회왕의 할아버지가 위문우예요. 아주 유명한 제후죠. 그가 도량이 넓고 신의를 중히 여기고 간언을 잘 받아들이고 이런 그 훌륭한 면면들이 많은 역사 서술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문우가 정치적으로 위나라를 강성하게 한 밑바탕을 마련한 것은 이극을 등용하고 오기를 등용했다라는 데에 있어요. 먼저 이극을 등용해서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래서 위나라를 강한 위나라로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기를 또 이극의 권유로다가 받아들여서 장수로 삼거든요. 그런 시절을 거쳐온 것이 위나라 문우를 지나서 위나라 해왕, 양해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을 보면 이 문우가 발탁했던 이런 인물들의 그런 됨됨이, 인간성들을 보면 당시에 무엇을 높이 사고 어떤 것에 값을 두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기 다 아시죠? 오자병법 하는 그 오자인데 오기는 병법으로서 아주 출중해요. 훌륭한 장수예요. 그러나 오기는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전전을 해요. 여기서 분리하면 저 나라로 가고. 근데 실력이 있어서 다 써줘요. 인간성은 안 좋은데 다 써주죠. 오기는 처음에 위나라에서 태어나요. 근데 위나라에서 포부를 가지고 노나라로 가게 되죠. 노나라로 가서 공자의 제자, 증자의 학교에 들어가요. 증자 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증자 문화가 돼서 증자 제자가 돼서 거기서 얼마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오기가 위나라를 떠나올 때에 어머니한테 맹세를 하죠. 출세하기 전에는 다시는 위나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하고 이 증자 학교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어머니는 위나라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떠나올 때 한 말이 있잖아요.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정말로 안 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증자하면 또 뭡니까? 효 아니에요? 쫓겨나죠. 저런 박절한 사람 가르칠 필요 없다. 쫓겨나요. 그래서 증자 학교를 퇴학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증자 학교를 못 다니고 이제 노나라에서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제나라에서 노나라를 침입을 해요. 근데 그 오기가 장수로서 출중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천거를 받게 돼서 장수가 되려는 통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말이죠. 이 제나라
여자가 오기의 부인이라는 사실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 지금 이렇게 대전을 하고 있는데 노나라하고 제나라하고 대전을 하고 있는데 노나라 장군으로서 나가지만 제나라 편에 유리하게 할 수도 있다. 처갓집 쪽으로다가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의론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살쳐 자기 아내를 죽이죠. 그렇게 해서 노나라에서 출세를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기지만 많은 그 구설수들이 따르고 이 증자 학교에서 태양 맞은 그 사유가 이렇듯이 이렇게 오기가 더 이상 노나라에 있기가 곤란하게 돼요. 그런 통에 위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양나라, 이제 이 양나라라고 하는 위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가 위문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소문이 다 났죠. 오기에 대해서. 그래서 위문우가 고민을 해요. 저 사람이 실력자이긴 하는데 써야지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미 크게 신임을 받고 있는 이극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극한테 오기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극은 위문우가 묻자 오기의 인간성이 탐이 호색하다. 탐. 이거는 빈자고 탐이 호색하다. 벌써 제나라 여자 처갓집을 제나라로 둔 것조차 이렇게 좀 이해타산이 있었는가 봐요. 뭐 하여튼 이렇게 탐이 호색한 인간이다. 그러나 병법에 있어서는 용병, 병수를 쓰는 데 있어서는 사마양조보다도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실력을 인정해서 위문우가 오기를 쓰게 돼요. 그리고 바로 오기의 전략으로 진나라를 치게 되죠. 그래서 5성을 금방 함락해버려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당시는 이거예요. 뭐 어머니 상에 안 갔다? 쳐 죽였다?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실력만 좋으면은. 그런 시절이 전국시대인 거예요. 그게 맹자 때로 오고 망하기 직전까지 고조로에 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야말로 가장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쉽고 출세하기 쉬운 시대가 전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서주시대, 이 주나라 초기로 보면은 기존의 법령과 이해가 꽉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다 보수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지? 머리 좋다고 어떻다고 해서 어떻게 디밀 수가 있나요? 그 전에 차단이 돼버리죠. 그러나 전국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뭐 아내 죽인 거, 어머니 상 그런 거 문제 안 돼요. 실력만 좋으면. 그 오기가 이 문우가 굉장히 그렇게 신임도 뭐 남다르게 아주 그 말단 사람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도 아무리 비가 와도 그 장소에 나가고 이런 그 신임이 아주 신임 일변도로 이렇게 사람을 주변에 모은 그런 인물이 문우고 이렇게 문우의 인간성이 그렇게 많은 모범이 되게끔 소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기 같은 인물을 실력을 더 평가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위나라를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그 손자가 양해왕이에요. 양해왕은 그런 바탕 위에 이제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자신도 할아버지한테는 훨씬 못 미치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재를 모으고 맹자 같은 학자들을 초빙해서 뭔가를 물어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할아버지 위문우도 오기 같은 인물 등용해서 이렇게 그 위나라를 단단하게 만들었잖아요. 양해왕도 그 맹자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왔을 때에 부국강병의 차원에서 무엇으로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가. 여기 불원천리하고 왔으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겠지요. 이렇게 딱 초점이 맞춰져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로울 이자. 그 시절이에요. 이로울 이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시절에 맹자가 제선왕도 만나고 양해왕도 만나고 그렇게 되죠. 오기 같은 인물은 이렇게 위나라 출신이지만 노나라로 가서 부인까지 죽여가면서 장수가 돼서 출세가 됐다가 결국은 거기에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위나라로 가요. 그러나 위나라에서도
거기서 있지 못할 처지가 돼가지고 다시 초나라로 가서 초나라에서 결국 죽게 돼요. 초나라에 가서도 그때는 초나라 도왕 시절인데 초나라에 가서도 이제 오기는 뭐 이렇게 굉장히 진보적이죠. 가서 개혁 단행하고 가서 통폐합 다 시켜버리고 뭐 이런 것을 도왕의 배경 아래서 자기의 그 아이디어를 다 직접 실제의 정책으로 적용을 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되고 자리를 내줘야지 되고 이런 판국이 돼서 원망을 많이 사게 돼요. 그러나 도왕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 오기를 누구 하나 뭐 어떻게 해코지하는 사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힘이 막강하니까.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원망은 쌓여가죠. 오기 너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그 귀족 세력들이 많게 됐어요. 어느 날 도왕이 죽자 그 사람들이 오기를 향해서 화살을 당겨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벼르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데 오기는 오기를 부리죠. 막 도망가다가 도왕의 시신 위에 딱 엎어져요. 그리고 화살이 어디로 날아와요? 오기를 쏘려고 날아왔는데 거기만 명중을 하나요? 이 전왕의 시체 위에 시신 위에 뭐 화살이 꼽히잖아요. 그래서 오기는 화살바지가 돼서 죽긴 죽었지만 자기를 향해 화살을 쐈던 사람들의 화살이 여기 선왕의 시신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아들이 왕이 돼서 이거를 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다 그 화살의 임자를 색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70명의 귀족이 여기서 멸족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하여튼 그 오기를 부리면서 했던 뭐 아주 특별한 사람이긴 하죠. 그러나 죄는 특별할지는 몰라도 덕은 없었던. 그렇지만 당신은 이거를 중요시하지 이거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였어요. 맹자는 이거를 위주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망한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해서 힘을 부리는 태도 정치를 바꾸어 덕으로 정치하는 왕도 정치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양해왕을 만나든 제선왕을 만나든 맹자의 주제는 그거예요. 당신은 덕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고리타분하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맹자는 당시에 오할하다는 다 멀다라는 뜻이에요. 멀다, 넓다 이런 뜻인데 현실감이 없는 것을 오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음은 오도 되고 우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오루다가 발음을 더 많이 해요. 도금이 오할. 이래서 맹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정말 절실하게 말을 하지만 듣고 있는 그 순간은 다 제후들이 감복을 하죠. 하지만 결국 현실에서 적용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당시에 제선왕이나 양해왕은 그를 오할하다고. 당시 제후들은 맹자는 맞긴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글쎄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할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제 그런 그 평가를 받게 된 당시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맹자예요. 네, 그런 맹자가 양해왕을 만난 부분이 이제 맹자 처음을 시작하게 돼요. 아까 읽었던 거 한번 다시 보죠.